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석한 친구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두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일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결석한다 그러면은 미리 알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변수 자료형. 이거는 저번에 영상으로 봤다시피 인트형 A, 더블 B, 캐릭터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티저라고 부릅니다. 보통 인티저, 더블 캐릭터, 얘는 캐릭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료형이라고 부르고요. 얘네 나머지 A, B, C 이런 것들은 다 변수명,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자료형은 알다시피 데이터의 타입입니다. 타입이고요. 저장되는 데이터 크기에 따라 필요한 메모리량이 다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바이트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값들이 달라요.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수형 자료형이 있고요. 문자형 자료형이 있고요. 부동소수점형 자료형이 있습니다. 얘는 실수형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부동소수점은. 해서 저번 영상에서 봤다시피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자료형 크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시 코드까지 보여준 거 확인할 수 있죠. 혹시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제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열심히 해주시면 그거를 따라서 쳐주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변수는 valuable이라 하죠.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중학교 수학 시간 때 이제 어떤 거를 미지수로 놓자 하고 풀이를 시작한 게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x를 뭐뭐라 두면 이런 인구가 이제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것처럼 만약에 풀이를 쓸 때 x 플러스 y가 5 이런 식으로 쓰면은 x가 뭔지 y가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컴퓨터는 똑똑하면서도 멍청하기 때문에 이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뜻해야지만 변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써라 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하질 못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한다 라는 그 명령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나의 데이터는 들어가야 한다. 아니면 하나의 값을 넣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야지만 변수를 나중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x는 3을 대입해서 x는 3 곱하기 x 곱하기 1을 출력하세요. x 곱하기 2를 출력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싶으면은 x라는 변수에다가 3을 집어넣어라 라는 변수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x를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상수는 또 변수와 다르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변하지가 않습니다. 숫자형도 있고요, 문자형도 있고요, 문자형이랑 상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x는 1을 값을 넣었고 그 다음 줄에는 x에다가 2 값을 넣었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수는 이제 1에다 2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거는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처럼 상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점 유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이름명을 가지고 상수처럼 쓸 수가 없을까 해서 기호상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기호를 이용해서 상수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은 뭐 얘에서 이거 파이 같은 그런 거를 표현한 겁니다. 보통 기호상수가 네, 어떤 한 학생이 질문해 주셔서 기호상수는 보통 대문자로도 씁니다. 변수명을 보통 대문자로만 쓰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에 기호상수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대문자만 이렇게 집어넣고요. 기호상수는 이제 또 상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기호상수의 값을 이제 넣어서 선언을 했다 해도 뭐 다음에 또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그걸 해도 변하지 않고요. 뭐 아니면 또 오류가 납니다. 혹시 아니면은 네 이렇게 주시면 되시고요. 왜 쓰냐? 가독성이 높아지고 값을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define 그리고 const 함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통 저는 기호상수를 그리 많이 안 쓰는 편인데요. 예, 책에 있는 것처럼 뭐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딴 사람들마다도 이제 사용하는 빈도수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혹시 알아두면은 이제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법을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define은 샵 define 그리고 기호상수 값이라 적혀 있습니다. 샵 define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메인 함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습니다. 여기 전처리기 include처럼 샵 define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기호상수를 적을 건데요. 기호상수는 뭐 변수 이름 적은 것 같이 그걸 잘 나타내는 이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달러로 적었어요. 달러로 적었고 그 다음에 값을 해주면 됩니다. 값을 넣어주면은 1300이란 값이 뜹니다. 1300이란 값을 달러라는 거에 집어넣습니다. 해서 제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1달러당 뭐 환율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제가 100달러는 환율이 얼마인가 해서 궁금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에 100이란 값을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100달러를 환율로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해서 A 곱하기 달러를 출력해 달라 했더니 13만이 나왔습니다. 네, 이 기호상수 define 함수로 쓰는 거는 샵 define 띄어쓰고 기호상수 원하는 것 쓰고 띄어쓰고 값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그냥 뭐 변수랑 똑같은 역할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럽니다. 이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쓰는 이제 빈도수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럼 또 장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냐 하면은 뭐 아예 없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뭐 만약에 환율이 오늘 1345원이에요. 근데 내일 또 갑자기 시장이 이제 뭐 불안정해가지고 12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1345라는 숫자를 1200으로 다 바꿔줘야 합니다. 또 지금은 이제 또 툴 내에 뭐 단어를 바꿔서 하는 게 또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만약에 13만 4,572 같은 숫자가 또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수정이 됩니다. 해서 얘네만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변수 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다 이거를 일일이 바꿔줘야 하는데요. 만약에 기호상수 같은 걸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200으로 바뀌었다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곳에 1345라는 값만 1200으로 바꿔주면은 알아서 다 계산이 됩니다. 또 만약에 이런 기호상수를 썼다 하면은 뭐 변수가 메인 함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처리기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보기도 편합니다.
네, 바로 찾기도 편하고 이게 어디 있는지 뭐 이거 변수명을 찾아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const 함수인데요. const는 define과 다르게 이제 함수 안에 집어넣습니다. 함수 안에 집어넣어서 쓰는 방법은 비슷한데요. 여기서 차이점이 자료형을 쓰기 그리고 이거 equal을 쓰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똑같이 100달러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const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을 씁니다. 이 자료형은 여기 값에 해당하는 자료형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여기는 일단 1300이니까 인트형 자료형을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기호상수를 원하는 걸로 만든 다음에 는 붙여서 1300이란 단어를 1300이란 값을 집어넣고 세미콜론 붙여야 합니다. 얘는 왜 는을 붙이냐 하면은 얘는 일단은 여기 함수 내에서 선언한 거예요. 선언한 거고 또 이제 전처리 같은 역할이 실행하기 전에 이게 뭔지를 뭐 참조를 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함수 내에서는 는을 꼭 붙이셔야 합니다. 해서 이것도 출력을 하면은 13만이란 값이 뜨고요. 얘가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const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여기 달러로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만약에 뭐 1345원이 막 1000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1000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좋은 변수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변수 이름을 짓는 데는 일단은 규칙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자 A부터 Z까지 그리고 대소문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아라비아 숫자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더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막 이것만 지켜서 써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숫자만으로 구성하거나 뭐 예를 들어 1, 2, 3, 4 뭐 이런 걸로는 안 되고요. 공백이 있거나 뭐 만약에 뭐 계산하는 방법 뭐 calculate, number 같은 거 쓸 때 calculate 띄어쓰고 number 이렇게 쓰면은 안 되고요. 또 숫자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제가 첫 시간 영상 때 첫 시간 대면 때 메인 함수에서 이제 뭐 소문자로 다 메인을 쓰는 거랑 대문자로 다 메인을 쓰는 거랑 다르다고 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가 소문자 A냐 대문자 A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또 이제 C언의 예학어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printf, scanf, int, 캐릭터, 뭐 나중에 배울 if, for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변수 이름은 변수의 역할을 잘 설명하는 이름이에요. 여기 두 개의 코드가 나왔어요. 둘 다 같은 코드긴 하지만 뭐가 눈에 잘 띄시나요? 네, 오른쪽이 좀 더 보기가 편하고 이해의 의미도 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저거 왼쪽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뭔가 이게 뭐지 하면서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만약에 뭐 혼자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지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주석 달아서 이 변수는 뭘 뜻하는 거다. 라고 뭐 메모까지 하면서 써도 되지만요. 만약에 팀플, 지금 1학년 때는, 뭐 1학년 1학기 때는 팀플이 없지만,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팀플 과목이 많아질 겁니다. 해서 뭐 팀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마다 이제
소통이 어느 정도 빨리빨리 돼야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코드가 보기 쉽게, 코드를 보기 쉽게 그 의미를 담아서 저 변수 이름을 정해 주시면은 좀 더 보기가 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내 이름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A 같은 변수보다는 그냥 뭐 말 그대로 my name 같이 뭐 좀 의미를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석하기도 쉽고요. 또 샤워할 때도 이런 점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하면은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선언은 변수를 사용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자료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나중에 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인티저형 변수 A를 선언하시다. 인티저형 변수 B를 선언하라. 인티저형 변수 C를 선언하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뭐 플로트형 변수 선언하라. W형 변수 선언하라. 롱형 변수 선언하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길어 보여요. 하면은 같은 자료형 변수끼리는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인티저형 변수 A, B, C가 다 이제 선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변수를 선언하면은 변수 초기화도 해야 되겠죠. 네, 변수에 사용하고자 하는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초기화를 왜 하냐 하면은 변수 초기화를 안 하면 쓰레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변수 초기화하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수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인트형 변수 a에 5를 집어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줄은 인티저형 a를 선언하고 그리고 a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저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줄처럼 선언을 따로 적고 초기화를 따로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B는 왜 저장을 안 하냐 할 수도 있는데요. 왜 자료용을 안 적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한번 선언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는 자료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를 따로 인티저형 변수 B를 선언할게요 라고 한 다음에 B에다가 5라는 값을 집어넣을게요 하면은 B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이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깜빡하고 초기화를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인티저형 변수 x만 선언해주고 x에 있는 값을 출력해 놔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한 20초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하면은 뭐 실행을 시키면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희는 오류가 뜹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다르게 표시될 수도 있는데요. 보면은 초기화되지 않은 x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쓰레기 값을 가지게 돼서요 오류가 나옵니다. 해서 꼭 변수를 뭐 이렇게 출력한다 하고 싶을 때는 초기화를 꼭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먼저 int a
뭐 영상에서 봤겠지만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형입니다. 범위는 2의 31승부터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2의 31승 마이너스 1승까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2의 31승부터는 저장이 안 돼요.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저장할 수를 equal 표시로 저장합니다. 근데 실수 같은 거는 어떻게 저장을 해야 하나요? 똑같습니다. 여기 범위가 좀 달라질 뿐이고요. 여기 인티저를 더블이나 롱이나 그런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예시로 여기 인티저형 변수 a에 3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더니 s에 넣고 a를 출력을 했더니 30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 때 소개를 못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캐릭터 C 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 캐릭터형은 문자와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좀 작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범위는 2의 마이너스 2의 7승부터 2의 7승 마이너스 1까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문자를 저장하고 싶어요 하면은 작은 따옴표 안에 집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저 특수 문자 설명을 할 때 여기 작은 따옴표는 역슬래시를 꼭 넣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점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역슬래시를 넣어줘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해서 캐릭터형 변수 소문자 A에 대문자 A라는 문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A에 있는 그 문자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A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뭐 여기 있잖아요. %C가 적혀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뭐 D 같은 걸 썼는데 왜 지금은 %C 같은 걸 쓰나요? 하면은 형식 지정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printf는 형식 지정자라는 게 있죠. 좀 많이 쓰이는 것만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4개 있습니다. %D는 십진수 정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F는 실수, 플로트형 실수를 저장을 하고요. 더블형 실수를 형식 지정자는 %LF, 그다음에 문자는 %C를 합니다. printf 같은 거 쓸 때 이제 저희가 형식 지정자를 써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4개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프로그래밍 실습 문제는 뭐 다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형에 대해서 좀 많이 쓰이는 거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4개나 그 다음에 렁렁까지 한 5개 정도는 좀 1학년 때 실습을 하면서 좀 썰먹을 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티저형은 정수를 저장하고요. 바이트는 4바이트입니다. 뭔가 이상한 문구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뭐 8기가, 16기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얘의 그 기가바이트, 뭐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 가장 작은 게 바이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범위는 아까 말했다시피 2의 31승부터 2의 31승 마이너스 1승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고. 그리고 캐릭터형은 문자 정수인데요. 얘는 1바이트입니다. 만약에 바이트 수가 늘어나면은 저장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까요? 줄어날까요? 네, 늘어납니다. 해서 여기 본 것처럼 1바이트는 4바이트보다 더 적기 때문에 얘는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적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플로터 더블0은 다 이제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얘네는 왜 두 개가 있냐 하면은 둘이 바이트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소수점들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롱롱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저장하는데요. 얘는 인티저형보다 이제 바이트 수가 2배입니다. 8바이트예요. 해서 얘는 좀 더 많은 범위, 마이너스 263승부터 263승 마이너스 1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음수가 필요 없어요 하면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unsigned를 쓰시면 됩니다. 정수형이나 문자형 앞에 올 수가 있고요. 저는 음수가 필요 없고 0부터 시작하는 걸 절 원해요 하면은 unsigned를 자료형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unsigned는 음수가 아닌 값을 나타내고요. signed는 부호가 있는 값을 나타냅니다. 그럼 사인드는 그 앞에 본 것처럼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앞에는 뭐 signed int, signed character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또 쓰기 귀찮아 하니까 생략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뭐 unsigned int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바이트 수는 똑같은데 범위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범위가 어떤 식으로 정해졌냐 하면은 시작점과 끝점을 이제 같이 옮긴 겁니다. 예를 들어 뭐 0부터 10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범위를 시작점을 1로 맞춘 겁니다. 그러면 끝점은 1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캐릭터도 되고요. 뭐 쇼트형도 되고요. 롱형도 이제 됩니다. 얘는 이제 2에 16승 마이너스 1승인데 아마 네, 보내준 PPT에는 잘 찍혀 있을 겁니다. 네. 네, 이 점은 네, 그때 공유한 PPT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뭐 인트형을 해서 인트형 변수 a에 30을 집어넣어서 a를 정수형으로 출력해 주세요. 30 떴고요. 플로트형 변수 a에 30이란 값을 집어넣어서 플로트형으로 바꿔 출력해 주세요. 해서 30.00000이 나왔습니다. 예, 보통 뭐 플로트나 더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소수 6번째 자리까지는 출력이 됩니다. 네, 해서 이제 30.00000이 나왔고요. 근데 만약에 자료형을 안 바꾸고 형식 지정자만 바꿨으면은 어떤 식이 될까요? 네, 이렇게 이상한 값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꼭 주의할 점은 여기 자료형이랑 형식 지정자 이런 거를 꼭 유의해서 썼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인트가 인트형 되고 플로트형 되는데 그럼 캐릭터형은 어떨까요? 캐릭터형에 정수를 집어넣고 %C 문자를 출력해달라 했더니 뭐 이상한 기호가 나왔습니다. 얘는 뭘까요? 뭐 글자가 깨진 걸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문자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이 이유는 아스키 코드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스키 코드는 영어의 알파벳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인 코딩 방법입니다. 뭐,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컴퓨터가 할 때는 0 아님 1 같은 거를 아니, 같은 걸로 저장이 된다 했어요. 그러면 0은 이제 쉽게 저장할 수 있어요. 1도 이제 쉽게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알파벳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될까요? 예, 참 좀 이상하죠. 어떻게 A 같은 거를 저장해서 출력을 할까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많이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스키 코드라는 겁니다. 아직 영어 알파벳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인 코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120 몇 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굳이 그런 거 다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대문자 A는 65, 또 이제 소문자 A는 97. 이거 두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대문자 B 같은 거는 66 이런 식으로 일씩 커진다. 이 두 개만 아시면은 1학기 버티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해서 뭐 캐릭터형 변수 A에는 뭐 대문자 A라는 문자를 집어넣었어요. 해서 셋째 줄 보시면은 A, A라는 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정수형으로 출력해 주세요 했더니 65가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서 봤던 아스키 코드 값이랑 동일하죠. 또 이제 B, 인티저형 B라는 거에 65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자형으로 출력해라 했더니 대문자 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아스키 코드에 대응되는 알파벳이 A, 대문자 A랑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인티저형 변수 B에다 97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A가 나올 겁니다. 여기는 좀 심화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변수가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라고 가정을 하고 한 칸당 이제 1바이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변수가 이제 하나하나씩 선언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될까요? 뭐 첫 번째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을까요? 아니면은 뭐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을까요? 그 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티저형 A라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어딘가에 저장이 될 텐데요. 이 어딘가를 정하는 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해서 그냥 아무데 빈자리에 들어가서 아무데나 끼워 넣습니다. 네, 보통은 빈자리 아무데나 가서 끼워 넣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르게 뭐 실행이 될 때마다 이 A가 저장하는 곳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캐릭터형 B라는 변수를 또 선언했어요. 네, 인티저형은 이제 4바이트짜리라 해서 4칸을 차지했는데요. 캐릭터형은 1바이트이기 때문에 한 칸을 이렇게 그냥 아무데 빈 곳을 찾아서 딱 저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플로트형 C는 어떻게 될까요? 네, 4바이트여서 아무나 또 4칸을 잡아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더블형 D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몇 바이트라 그랬죠? 네, 8바이트입니다. 그래서 8칸을 이렇게 장악합니다. 해서 또 이제 변수 int형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은 뭐 아무데나 뭐 EA, F 붙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는 0과 1로만 저장을 할 수 있다 했어요. 해서 알파벳까지도 이제 넣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럼 이제 숫자가 문제인 거예요. 0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1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2 같은 숫자는 어떻게 저장할까요? 네, 그 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숫자들은 다 십진수라는 거예요.
보통 5에다가 괄호 열고 10이라는 써서 이거의 십진수 숫자다라는 것을 표현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이제 십진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생략을 하고 표시하기 때문에 5라는 것만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컴퓨터로 바꾸려면은 0과 1로만 표시할 수 있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죠. 아, 이거는 이진수로 나타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표현을 하면은 101이 됩니다. 근데 10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첫 번째 비트에는 양수면 0을 집어넣고요. 음수면 1을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5라는 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 첫 번째 비트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요? 네, 0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머지 비트에는 이진수로 변환된 수를 집어넣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01이니까 여기 마지막에 1, 0, 1을 집어넣는데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0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 저장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점은 문제가 있어요. 0. 0이라는 거는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네,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는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0으로 이제 처리가 돼요. 이런 점 때문에 계산할 때 좀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생각을 낸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오류 없이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낸 방법이 세 번째. 만약 여기서 음수인 경우에는 0을 1로 바꾸고요. 1은 0으로 바꾼 후 1을 더하면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5 같은 경우를 여기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양수값 양수 5를 변환한 거를 그대로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3번 규칙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0은 1로 바꾸고요. 1은 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1을 더해줍니다. 1을 이제 여기 뭐 마지막 쪽에 1을 이렇게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5를 저장하게 된 겁니다. 얘를 2의 보수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얘가 어렵다 하면은 아마 2학년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수업 시간에 나오거나요. 해서 이런 방식으로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32,767이란 숫자를 저장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16개 칸이 있는 곳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0을 여기다 적고요. 나머지는 다 1이 차 있는 구성이 가게 됩니다. 얘는 2의 15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2의 15승을 찍고 싶어서 여기다 플러스 1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진수니까 1 더하기 1은 0이 되고요. 또 받아올림해서 0, 또 받아올림해서 0, 0, 0, 0이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1이 여기만 1로 남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했죠? 첫 번째가 이제 비트라 했죠. 그 부호를 결정하는 비트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출력을 하면은 마이너스 32,768이 뜨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2의 15승이 됩니다. 근데 얘가 16개라고 했어요. 16개인데 하나 빼면은 15개가 남죠. 이러기 때문에 여기 15승 이런 게 붙은 겁니다.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쇼트형. 그래서 쇼트형의 범위랑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unsigned 같은 경우에는 이걸 부호가 필요가 없으니까 얘도 이제 빼준 겁니다. 얘도 이제 똑같이 쳐서 만약에 unsigned short 형을 썼다. 그러면은 32,768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예시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 되어 있는 형식이고요. 얘는 32칸짜리입니다. 여기서 또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서 뭐 첫 번째부터 0이 남겠죠. 그러면 결과는 뭐 아셨겠지만 또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1 했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요. 예, 다들 예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얘는 이제 값을 보면은 네,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예, 2의 31승 마이너스 1, 아래는 마이너스 2의 31승입니다. 얘는 이제 인트형 범위, 뭐 롱형 범위랑 똑같게 됩니다. 네, 이런 현상을 오버플로우라는 현상을 해요. 오버플로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이 아닐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인트형 x에 이런 값을 집어넣었고요. 인트형 변수 y에 이런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둘 다 출력해달라 했더니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꽉 차 있는데 굳이 여기다 1을 더해가지고 앞에 것만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 버려서 이상한 값이 나와 버렸어요. 해서 변수에 대입한 수에 따라서 적당한 자료형을 써야 됩니다. 어, 그러면 혹시 이걸 고치려면은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될까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y 자료형 앞에 unsigned 같은 걸 붙이거나 아니면 int형 y 자료형을 long 같은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long 자료형을 쓸 때는 뭐 여기도 이제 적당히 뭐 바꿔주시면 정상적으로 이 숫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영상으로 받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같아요. 정수끼리 더하면 같아요가 뜨고요. 만약에 뭐 소수끼리 더했어요. 그러면은 달라요가 뜨는 코드를 저번 영상에서 봤을 겁니다. 이런 점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상에 나왔던 영상처럼 나왔을 거예요. 얘는 초점이 이진수로 변하는 과정은 어려워서 생략은 하겠지만 대부분의 소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면은 무한소수가 됩니다. 해서 뭐 모든 실수를 무한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잘라버린 것 때문에 오차가 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이 코드가 생각한 것처럼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부동소수점 오류 또는 부동소수점 오차라고 하는데요. 네, 플로트형은 뭐 보통은 소수 6번째 자리까지, 더블형은 보통 소수 15번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표기가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값을 저장할 때는 정수로 쓰시면 되고요. 불가피하게 소수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플로트 대신에 더블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예시 코드를 가져와 봤어요. 플로트라는 변수 안에는 이런 소수를 집어넣고요. W형 변수 B 안에는 또 이런 변수 똑같은 소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0번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라 했어요. 얘는 사이에 점 20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소수점 아래 20번째까지까지 해주세요. 출력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해서 출력을 했더니 여기서는 7번째짜리까지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8번째부터는 뭔가 좀 이상하죠. 예, W형도 똑같습니다. 얘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끝에 약간 좀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오차가 나오게 됩니다. 오차가 날 수 있으니까 소수를 쓸 때는 되도록이면 W형을 쓰는 게 좋고요. 뭐 만약에 뭐 외국에 가서 막 5.1달러 같은 거를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5.1이라 적으면 안 되고요. 5100센트 같은 그런 정수형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영상은 네,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영상 봤다시피 영상 그 저번 영상이랑 똑같은 영상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입력입니다. 입력은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이 대부분 출력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뭔가를 입력을 해야 뭔가를 프로그램 같은 게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메모장 같은 데에다 A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사람이 생각만 해가지고 컴퓨터가 짜잔 하고 A만 출력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뭐 키보드를 타이핑해서 A 키를 눌러서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뭐 프로그램이 인식을 해서 A구나 하고 또 A를 출력해 주는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자판기 같은 거에서 나는 이 음료수가 먹고 싶은데 생각해서 자판기가 뭐 음료수를 막 뱉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돈을 넣고 버튼을 눌러줘야 자판기가 그걸 알아듣고 음료수를 꺼내주죠. 이런 방식입니다. 뭔가를 해줘야 프로그램이 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해서 원래 그래서 입력을 배울 겁니다. 네, 원래는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을 합쳐야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교재 순서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네, 입력이란 기능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캔 F입니다. 배울 건 한 가지예요. 배울 요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스캔 F.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프린트 F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중간에 이상한 거 엔드 표시가 하나 껴있죠. 얘는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프린트 F문입니다. 일단은 표준 출력 함수라고 했어요. 해서 문자열 변수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형식 지정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변수들 하고요. 출력할 거는 큰 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되고요. 또 변수가 필요할 때는 뒤쪽에 열어서 콤마 써주셔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5라는 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력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입력입니다. 저희 입력은 스캔F. 스캔F는 C 언어의 표준 입력 함수입니다. printf랑 같이 원래는 다른 것도 좀 있는데요. 네, 얘는 문자열 또는 변수 값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을 입력받는다. 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얘는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
또 여기서도 사용할 때는 형식 지정자가 필요합니다. 쓰는 방법은 스캔F 입력받은 거에 입력받은 내용을 큰 따옴표로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AND 표시를 써주고 변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변수 이름 안에 그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저장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 계속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AND 표시가 왜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5라는 정수값을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변수를 마구마구 선언을 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정수는 분명 받을 때는 4바이트 아니면 뭐 2바이트 뭐 8바이트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아무 데서나 넣어도 되긴 한데 컴퓨터는 이 어떤 곳에다 스스로 저장할 줄을 몰라요. 해서 변수명을 적어줘서 5라는 값이 어느 변수에 저장이 돼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해서 그거를 알려주는 게 AND 표시라고 하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변수 A의 주소값에 뭐 5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얘는 좀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A라는 곳에 저장해 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방법, 약간 예시문을 가져와 봤어요. include 해서 int a라는 변수를 선언해 줬고요. 스캔 F문으로 여기 작은 따옴표로 형식 지정자 정수형 적어놨죠. 그 다음에 AND 표시 적어놓고 A에 뭘 집어넣을 건지, 뭘 입력받을 건지를 나타낸 겁니다. 해서 20이라는 정수를 입력받아서 A라는 곳에 넣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변수 안에 있는 것을 출력해 들어가 했더니 2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못 보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 눈에 잘 띄게 뭐 꼭 써야 함, 뭐 안 쓰면 오류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얘를 맨 위에, 전처리기보다 맨 위에 써줘야 합니다. 예, job define CRT secure no warnings. 이거를 적어줘야 스캔 F문을 쓸 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간을 잠깐 나눠볼 건데요. 저희 실습 시간은 뭐 영상 멈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거 켜놔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얘는 제출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얘는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되고요. 실습은 0부터 1000만까지의 정수 중 한 개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수에 3을 더한 숫자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이라는 값을 입력받으면은 6이란 숫자가 출력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합을 구하는 방법은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쓰면 됩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드셨나요? 얘네 이제 좀 간단한 프로그램이어서 좀 빨리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 코드를 네, 봤었습니다. 좀 다르게 써도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int라는 a 변수를 int형 a를 선언해 줬고요. 다음에 a라는 곳에 저장할 것의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3이란 값을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a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됩니다. 얘는 이제 되고요. 만약에 뭐 a 플러스 3이라는 것을 뭐 다른 변수 b라던가에 저장을 시켜놓고 b를 출력해주세요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실습 문제입니다. 숫자 두 개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래서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합을 구하는 방법은 플러스 연산자를 써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도 똑같이 시간 1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 안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두 개를 동시에 선언을 해주고요. 다음에 각각 입력받은 거를 따로 적었습니다. A 받고 B 받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A 플러스 B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서 2 더하기 4는 6이라는 걸 얻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법이 또 있습니다. 따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캔 F를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혹은 뭐 역슬래시 n 같은 걸로 네, 분리를 해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a 플러스 b 라는 값을 c 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해서 printf c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했더니 여기서도 2 더하기 4는 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스캔F를 쓸 때 주의할 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게 혹시 보이나요? 네, 여기서는 스캔F 안에는 형식 지정자만 써야 합니다. 막 자기가 뭐 폼 내고 싶어서 뭐 문구를 많이 적었어요 하면은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은 뭐 이상하게 나오고 또 출력할 때는 또 이상한 문자가 이상한 뭐 숫자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꼭 쓸 때는 프린트 F문으로 문구를 적어 주시고요. 스캔F에 써 있는 큰 따옴표 안에는 형식 지정자만 뭐 형식 지정자 뭐 띄어쓰기 역슬래시 n 같은 것만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는 오늘은 두 가지 나갈 거예요. 두 가지는 네, 뭐 따로따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한꺼번에 보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알파벳 대문자를 입력을 하면요. 그 다음 줄에 소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세요. 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를 입력하세요. 뭐 하고 대문자 A를 입력받았으면 그 다음 줄에 소문자는 A입니다. 하고 뜨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문자 넣을 때는 어떤 식이에요? 그거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꼭 대문자 A부터 Z까지 만 입력받는다는 가정하에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힌트는 아스키 코드를 쓰시면 되고요. 차를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를 쓰면 됩니다. 네, 이 정도면 감이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원래는 좀 이걸 실습으로 할까 했는데, 좀 머리를 굴려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넣었고요.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소문자를 입력받아서 대문자를 출력하라 이런 프로그램도 한 번쯤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입니다. 0부터 얘는 1억입니다. 1억까지의 정수 중 한 개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수의 3을 더한 숫자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실습 1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는데, 네, 맞습니다. 대신에 얘는 기호상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호상수, 약간 보시다시피, 아까 그 방법처럼 여기 있는, 근데 이런 기호상수들, 여기 define 같은 거나 아니면 const 같은 이런 걸로 사용을 해줘서 이거 과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뭐 숫자 입력하세요 하면은 뭐 3을 더한 숫자 6 이런 식으로 뜨도록 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제출 방법은 이제 C 보내신 것처럼 C 소스 파일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저희 뭐 화요일 수업 듣는 학생은 4월 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저희 수업은 4월 2일 23시 59분 59초까지 입니다. 궁금한 점은 뭐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과제하다 궁금한 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뭐 구글로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나갈 거고요. 이제 슬슬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 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하나 둘씩 만들 수 있는 과정에 향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네, 영상 보시고 과제도 하시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